퍼실테이션을 쉽고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퍼실테이션 101. 퍼실테이션에 관한 101가지의 질문을 퍼실테이션 전문가 구기욱 대표님과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퍼실테이션을 배울 때는 중립을 마음에 두지만 실제로 현장에 다가가면 조작의 유혹이 크게 다가옵니다. 타인의 조작에 대하여는 분개하다가 어느덧 자신의 손길에도 조작이 묻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저지른 조작의 잘못, 되돌리기도 쉽지 않고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조작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 조작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좋네요. 네, 네. 이 주제를 다루게 되신 동기가 있을까요? 네, 있죠. 퍼실테이션이 요즘 많이 확산이 됐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재택이나 리모트 회의가 많아지면서 이제 퍼실테이션은 용어가 많이 퍼지게 되기도 했고, 또 지난 한 10년 동안 여기저기 뭐 농촌 또 기업 할 것 없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퍼실테이션을 이제 하다 보니까 퍼실테이션의 적용이나 인식 이런 것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늘어나면서 옆에서는 퍼실테이션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퍼실테이션 무용론, 심지어 뭐 피해 의식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있어서 이게 자칫 그냥 두고 가다 보면 이제 퍼실테이션 자체가 안 좋은 것인 것처럼 그런 인식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걸 좀 한번 다시 바로 잡아보는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생겨난 것 자체가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걸 좀 다시 짚어보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이제 공공 분야에서 보면 주민 온탁 토론, 또 공론화, 주민 참여 예산제, 또 뭐 도시재생대학, 농촌 현장 토론 이런 곳에서 이제 퍼실테이션이 적용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봤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거나 또 어떤 참여의 수준이나 어떤 기회를 높인다거나 하는 매우 긍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반대편에서는 냉소와 또 적대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민간 기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퍼실테이션에 대한 잘못된 경험. 그래서 나 지난번에 옛날에 나 해봤는데 그걸 왜 해? 많은 혁신 기법들로 불러지면서 그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여전히 퍼실테이션이라는 게 어떤 교묘한 설득이나 유도의 수단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참여라는 이름으로 무엇가 조작되지 않았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쾌하게 이렇게 구분 지어보는 것. 그래서 제대로 된 퍼실테이션, 유용한 퍼실테이션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이렇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퍼실테이션이 무엇이냐, 이 구분을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알듯 말듯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불편함이 이 그렇습니다. 조작과 해방이람 속에 있었다. 네, 맞아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개입 그리고 조작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묘하게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개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조작이 아닐까요?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결국은 뭔가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조작하려는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경영 자체도 실은 조작이죠. 매니징, 관리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 자체가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영이라는 게 이제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시도를 하잖아요. 뭐 리더십을 발휘한다. 어떤 제도를 만든다. 또 어떤 지시를 내린다. 또는 뭐 질문을 던진다. 등등이 다 개입인데 퍼실테이션도 역시 개입인 거죠. 뭔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냐라는 이제
뉘앙스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고. 따로 있다. 네, 그렇죠. 개입 자체는 네, 나쁜 건 그렇죠.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그걸 조금 더 네. 설명해 주신다면. 네. 개입, 그러니까 좋은 개입이라고 하는 거, 우선 이제, 오늘 주제인 조작이냐, 해방이냐로 네. 놓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우선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조작이 이제 영어로 manipulation이죠. 네. 그래서 캠브리지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controlling someone or something.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미난 표현이 to your own advantage. 그러니까 조작하는 사람의 유리함.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도록. 네. 그러니까 뭔가 주최 측을 위해서 참여한 사람은 뭔가 당하는 느낌 이런 거인 거죠. 통제를 하는 거고 게다가 때때로 주로 unfairly 그러니까 부당하게 또는 dishonestly 솔직하지 못하게 여기 거짓으로. 이게 불편해지는 이유는 참여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부르는 사람, 내가 불렀다고 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처럼 선언했는데 그렇죠. 나 맞아요. 위주니까 맞아요. 여기에 네. 어떤 이제 속임수 같은 그렇죠. 게 속임수가 있는 거죠. 이거 부당하다, 부정직하다, 뭔가 우리가 당하는 것 같다.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걸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거기에 뭔가 선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마치 개입 자체인 것 같은 착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개입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컨트롤하는데 그 주최 측의 유리함을 목적으로 요리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부당한 방법을 적용해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불편한 건데 겉보기에는 개입 자체 때문에 불편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니다. 그럼 네, 그 속에 숨어 있는 그것.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좋은 개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방이에요, 해방. emancipation. 여기 보면 emancipation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ct of freeing a person from another person's control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통제하에 있던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 있던 그 사람을 해방시켜,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주는 행동, 이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나 지역사회에 그 사람들이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미 통제를 받고 있어요. 좌지우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해방인 거죠. 근데 이 자유롭게 해주는 거니까 역시 개입이잖아요. 아주 적극적인 개입인데 그렇죠.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가 다른.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개입이네요. 여기서는 이제 유리한 게 누구에게 유리하냐면 통제받던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유리한 거니까 이건 좋은 그게 개입이다. 좋은과 나쁨의 차이가 누구에게 이익인가 이 부분이 다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노예 해방할 때 이제 그 이맨시페이션 프로클레메이션이라고 해서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잖아요. 링컨 대통령 때. 그때 그게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 준 건데 링컨 대통령이 개입한 거죠. 해방이라는 선언을 했다는 건 개입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개입이지만 좋은 개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네. 퍼실리테이션은 실은 그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좋은 개입. 네. 약간의 모호함이 있지만 좀 더 네.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어떤 개입을 놓고 조작이냐 해방이냐 그 네. 이야기를 같이 해가고 있어요. 네. 요 사례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사례로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사례는 이제, 한번 그 뭐랄까, 예시 사례? 네, 실제 사례. 그런 걸 한번 네. 들어볼게요. 백화점에 이제 아빠와 딸이 쇼핑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요즘 이제 리더십 교육도 배우고 그래서 딸한테 뭔가 이렇게 딸을 이렇게 조작시키는 게 아니라 딸이 좀 알아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열린 지문 막 그렇죠, 던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네. 딸과 함께 이제 백화점을 간 거예요. 옷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근데 아빠가 좋아하는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네. 딸이 자유롭게 고르도록 해주겠다. 이제 이런 태도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빠의 의도는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아빠가 은근히 이제 조작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겠죠. 딸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좋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매장을 같이 둘러보면서 이제 아빠가
그 조작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혼자 미리 이제 옷을 골라두었을 수도 있어요. 미리 백화점에 가서. 그죠? 네. 아니면 이렇게 둘러보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이제 고르는 거죠. 고른 다음에 이제 자기 취향에 맞는 옷을 하나 골라놓고, 그러니까 답정너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너는 빨간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딸한테 뭘 빨간 옷을 사! 이렇게 지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이제 아빠가 지시를 한 건 아닌데, 일단 샘플의 수를 줄였어. 네. 이쪽만 보라고. 네. 뭔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 거잖아요. 네. 그런 게 통제가 있네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이제 조작자로서의 이제 아빠인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옷의 이제 품질이나 가격보다 이제 딸이 뭔가 브랜드 이런 거에 막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네. 뭔가 비싼 옷을 자꾸 사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면 이제 아빠가 또 야, 비싼 옷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 이제 신식 아빠답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은근히 말을 하냐면 브랜드를 너무 따지는 거는 사치가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네 그러면서 이제 평가 기준을 은근히 이제 제시해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되게 나이스한 아빠 같기도 한데 뭔가가 아닌 것 같은 뉘앙스가 생기는 거죠. 네. 또 다른 이제 예를 보면 다른 층이나 또 이런 게 더 많이 이제 알아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딸은 다른 옵션들을 막 더 탐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옷이 이제 이미 2층에 있으니까 야, 다른 곳에 가봐야 뭐 별거 없을 거야. 이제 이렇게 또 한마디 던지는 거죠. 또는 뭐 정말 그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딸의 취향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서 물어봐 줄 수도 있는데 뭐 이러겠죠. 지금 이벤트 한다라는 것을 구실삼아 네. 네. 그 좀 더 저렴하고 이런 걸 선택해 주길 바래서 야 이거는 이벤트 중이야라고 해서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네.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하는 네. 것도 조작일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조작인데 조작인데 이제 그 경우는 진짜 조작 같아 보이는 조작이고 네. 아까 제가 들었던 예시는 뭔가 조작이 아닌 것 같으면서 뭔가 조작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 하는 것 같긴 한데 조작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뭐 또 그 딸의 취향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너는 이런 걸 좋아하잖아라고 하지만 그건 이쪽으로 시선을 끌기 위함 이제 진짜 딸의 취향이 아닌 것을 너를 위한 것이냐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퍼실리테이터인 아빠, 뭔가 진짜 해방시켜주는 아빠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딸이 이제 이렇게 매장을 다니다가 보니까 딸의 표정을 잘 관찰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도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딸의 표정을 이렇게 잘 관찰해두고 저 옷을 좋아하는 것 같구나. 그리고 그 매장을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돌아보면서 아이가 좀 지치거나 힘들어하고 있어 보일 때 너 아까 그 A 매장에서 너가 고른 옷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취향 존중 아빠네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좋아했던 걸 상기시켜주는 것 뿐인 거죠. 관찰해 왔던 것을 거를. 리뷰해 주는 그렇죠. 거. 네. 이 경우가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퍼실리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이렇게 흘렀다고 생각됐을 때 혹시 힘들면 음료를 한 잔 마시면서 좀 쉬었다 돌아보자 이렇게 해서 너무 이제 체력을 소모하면서 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체력적 한계를 고려해서 좀 쉬는 시간을 주는 거 이런 게 리프레시하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네.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아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아빠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그렇죠. 주네요.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가 아빠가 개입을 하는데 결정적인 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게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딸이 이제 뭔가 다른 매장이 더 있다는 걸 알아채리지 못한 채 거기만 이제 맴돌고 있으면서 뭔가 확실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됐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른 층에도 매장이 있는데 너 혹시 알고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그래요? 넓혀갈 수 그렇죠. 있도록. 네. 이런 게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조금 실제 사례였고요. 워크숍 장면이나 실제 파실리테이션을 쓰는 회의 장면이나 뭐 협업 장면 이런 쪽으로 좀 더 들어와 본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네. 네,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고객 이제 그 고객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고객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 퍼실리테이션을 이제 그 조작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제 사례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고객이 저희에게 의뢰를 올 때 네. 스폰서가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조작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뢰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의뢰한 스폰서가 답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면서 이번에 워크숍에서 이런 결론이 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결론의 방향이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답정너의 어떤 답을 갖고 있는 건 잘못일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의 맥락상으로는 이해되네요. 계속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뭐 좀 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매출 목표를 구성원들이 정하도록 하겠다. 구성원과 함께 정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금년 대비 10% 상향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께 정하는데 10% 이상 상향 조정된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답정너인 상황인 거죠. 어떤 상황들 때문에 구성원들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그렇죠. 부분을 네. 배제한 채. 네, 배제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의뢰 받은 퍼실리테이터가 고객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10%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막 이렇게 하면 몰고 가야 되겠죠. 그건 바로 조작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초기 퍼실리테이션을 배운 사람들이 요 조작에서 가장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만한 것도 혹시 있을까요? 그건 뒤에 가서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요 조작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걸 추천해 주신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뒤에 가서 모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걸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사례를 몇 가지, 이게 한 4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는데,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자가 퍼실리테이션을 잘못 알아서 조작을 요청하는 경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고객 스폰서가 잘못 알아서, 요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 두 번째는 참여자가 잘못 알아서. 네, 그렇습니다. 뭐냐면, 늘 이제 자기의 리더가 답을 정해놓고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그 답 말고 우리 답으로 정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슷하네요. 예를 들면 10% 상향 조정을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참여자들이 10% 이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10% 이상이면 안 되고 10% 이하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미리 답을 정해놓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조작이다. 둘 다 조작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측, 노측 그런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그 경우도 과거에 자꾸 자기 뜻대로 결론이 안 나고 다른 데로 유도한 것 같이 하는 그런 경험만 가지고 있다 보니 이걸 미리 딱 못을 박아놓고 워크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만 아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타협과 협상이 파실테이션과 다르다라는 말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근데 실은 어떻게 보면 밀도 있는 타협과 협상이 매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퍼실리테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아예 처음부터 큰 틀에서 답을 정해놓고 가려고 하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스폰서, 두 번째는 참여자. 네, 세 번째는 퍼실리테이터가 퍼실리테이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그게 퍼실테이션인데 퍼실테이터를 알고 있으면 유사 퍼실리테이터일 네. 수도 있고 미숙한 퍼실리테이터일 수도 있네요. 그것만을 그것을 배워봤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퍼실리테이션이다라고 배운 퍼실리테이터는 오히려 스폰서한테 그렇게 추천할 수도 있겠죠. 그게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네. 그래서 스폰서의 의중을 헤아려서 네, 그런 결론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퍼실리테이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조작의 영역은 참 넓네요. 네. 또 하나는 아예 돈벌이로 스폰서 입맛에 맞추어야 거기에서 돈이 나오니까 아예 뭐 심지어 통계를 조작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살짝 교묘하게 바꾸어서 아예 의사와는 동떨어진 그리고 스폰서의 입맛에만 맞추는 결과물을 내놓는데 급급한 그런 경우까지 제가 이렇게 증언을 들은 바가 있어요. 네. 퍼실테이션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 자체를 너무 수단화하면 그런 폐해가 생길 수 있겠네요. 조작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스폰서가 오해하는 경우, 참여자가 오해하는 경우, 또 퍼실리테이터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네. 그리고 이것을 너무 수단적으로 사용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뭐 돈벌이나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오용되는 경우 수단으로.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네요. 뒤에 두 번째는 하나로 제가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잘못 알고 있는 거나. 네네. 맨 마지막은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중립을 지킬 의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리고 해방적 퍼실리테이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나 결과물에 대한 압박 때문에 결국은 현장에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경우죠. 네,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인간인 퍼실리테이터는 어떻게 선한 개입이 되도록 좋은 개입이 되도록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참여자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동 목표. 네, 아까 예에서 스폰서는 10% 이상 했으면 쉽고 참여자는 10% 이하 이렇게 했으면 쉽잖아요. 그랬을 때 공동 목표는 뭐냐면 목표 설정, 이게 공동 목표인 거죠. 그 목표 설정은 같이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목표 설정이라는 그 목적, 그러니까 상위 목적으로 가면 목표가 일치되거든요. 목적이 일치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정해놓고 이 밑에 10% 이하인지 이상인지 얼마인지는 워크숍에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상위 목표로 가면 보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리고 어벙벙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 같은 회사에 다닌다면 이 부서 이야기하고 저 부서 얘기해도 다 우리 회사 잘 되자고 하는 얘기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상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답이 정해져 있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지 않으려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답을 찾지 않으려는 경우잖아요. 그럴 때는 퍼실리테이션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건 퍼실리테이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무님께서 설득을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설득은 퍼실리테이션이 아니죠.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다른 방법을 쓰면 된다는 것이지 설득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다. 설득도 방법인데 퍼실리테이션을 모든 곳에 다 쓰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게 문제거든요. 여기서 이제 퍼실리테이터의 진정성이 요구되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퍼실리테이터가 직업적 퍼실리테이터라면 그 일감을 놓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또 내부 퍼실리테이터인 경우에는 너 이렇게 고지식하게 그러냐. 그냥 하면 되지. 왜 뭐 되고 안 되고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고지식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냥 해버리고 마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퍼실리테이션인 것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땐 다른 걸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다른 걸 교육을 하거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뇌를 하거나 다른 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워크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능력 이상의 어려운 워크숍을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조금 어려운 걸 한 번 권장될 필요가 있죠. 왜냐면 그러면 실력이 올라가니까. 네, 도전하게 되니까.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걸 하게 되면 퍼실리테이션을 망가뜨리게 되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변호하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퍼실리테이션이 아닌 것도 퍼실리테이션이다 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네. 악순환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유의해야 할 부분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근데 이 부분도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습니다. 처음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과 상대의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는 것이 되게 필요하죠. 스터디 그룹을 해보는 것도 맞습니다. 좋은 점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번째, 네 번째. 이견을 다루는 유능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퍼실리테이션 하다 보면 의견의 대립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을 잘 다룰 수 없게 되면 자꾸 이제 유도를 미리부터 막 짜놓고 그 길로 몰고 가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견을 다루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갈등 해결의 메커니즘, 그다음에 그걸 다루는 역량,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조작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공부해라 이 말이네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해야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마지막. 예. 네,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도라는 방법을 쓰는 이유는 저 사람들은 답을 못 찾을 거야. 저 이기주의자들이 어떻게 답을 찾겠어.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 인간은 누구라도 효과성을 추구한다는 믿음을 깊이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다. 네. 그 철학적 성찰을 했을 때 자신이 좀 더 퍼실리테이티브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퍼실리테이션은 말로는 근사한데 실제로는 정신교육 해야지 뭘 또 실제로는 조작해야만 이게 답이 나오겠지 라는 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5가지 요약해 보자면 어떻게 조작을 방지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이 5가지를 초점해 보자. 네. 공동 목표를 설정하자. 네. 그리고 안 하려고 할 경우, 안 되는 걸 하려고 할 경우에는 안 한다를 선언하세요. 네. 그리고 적정한 도전을 해서 너무 무리하게 어려운 것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이 과유불급이 된다. 네. 자, 그리고 갈등 해결, 이견을 다루는 방법을 잘 학습하도록 해보자. 네. 좀 더 계속.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훨씬 더 퍼실리테이티브한 방법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요 5가지를 해주셨고 네. 거의 우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끝으로 조금 더 우리 오늘 조작과 해방 다루고 있는데 이게 좋은 개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의사항 네, 마지막 맞습니다. 알려주고 싶으신 부분을 네. 더해주신다면. 네, 이걸 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작은 완전히 나쁘고, 그다음에 해방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느 워크숍도 이 2개가 어느 정도 섞여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순혈주의적인 접근은 늘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 건 없다. 네, 그런 건 세상에 있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작을 주로 해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해방을 향해 가되 약간의 조작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왕이면 좋은 개입을 하도록. 그렇죠. 좋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상엔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 아. 때로는 조작만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경우도 있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 누군가 또 조작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쟁통에는 세뇌교육도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퍼실리테이션 101, 101가지 질문으로 풀어보는 퍼실리테이션 2회 첫 번째 시간으로 조작과 해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퍼실리테이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질문으로 찾아뵙기를 기약하면서 기대하고요. 저희가 질문 세트를 좀 준비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받아볼까요? 특히 댓글이나 저희 페이스북이나 저희 뭐 브런치나 여러 통로가 있으니까 거기에 퍼실리테이션에 관한 어떤 질문이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긴급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퍼실리테이션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좀 많이 달리는 댓글, 중복되는 댓글에 관심을 가질 거고, 네. 나머지는 저희 관심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